이번 사연은 시어머니 앞에서 신우 얼굴에 와인을 뿌려버리고 왔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출산을 앞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임신 준비하면서 시댁과 있었던 일을 적어보려 해요. 사람이 아무리 잘 지내보려 해도 수준 낮은 언행들 때문에 견딜 수가 없더군요. 그나마 저희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줘서 지금은 편하게 숨쉬고 삽니다. 남편은 돌싱이었어요. 첫 번째 와이프랑 사별을 하고 나서 아예 결혼도 안 하고 살려고 하다가 저랑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사람이 워낙 착하고 다정해서 이혼한 것이 그다지 큰 흠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전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라 상심이 컸다고 합니다. 저도 원래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있자니 너무 불쌍해서 마음이 갔죠. 남편은 IT 계열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월급이 500 가까이 되고 저도 직장을 다니니까 둘이 벌어서 먹고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결혼할 때도 양가에 손 하나도 벌리지 않고 저희끼리 했습니다. 친정에서는 남편이 하도 인상도 좋고 예의도 바르니까 이혼남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어도 그다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제가 나이가 좀 있다는 이유로 결혼 전부터도 말이 많았습니다. 이제 결혼하면 언제 아이를 낳아서 키우냐 이거죠. 시어머니는 원래 성격이 깐깐한 편이라서 제 말 한마디부터 옷차림, 헤어스타일까지 하나하나 지적하는 편이었고 저는 신혼이니까 그럴 수가 있겠지 하면서 넘겼어요. 남편은 불편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잘 넘기는 저에게 정말 고마워했고 흠이 있는 건 자기니까 저에게 배로 더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나이가 좀 있는 편이니까 아이를 빨리 가지려고 했어요. 아무래도 노산이 되어버리면 아이도 저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노력했습니다. 날짜도 잘 계산해서 임신을 위해서 신경을 썼고 제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아이에게도 이상이 생길까봐 일도 그만두자고 결정을 했어요. 제가 100% 원했다기보다는 남편이 먼저 제안했고 저도 그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는 시어머니랑 신우가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임신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냐는 거였죠. 신우는 시어머니 집에서 거의 빌붙다시피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초등학생 아들 둘이 있는데 남편은 미국으로 일하러 가서 지금 5년째 안 들어오는 중이고 신우 혼자 아이들을 돌보는 게 벅차니까 아예 시댁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조카들도 거의 시어머니가 키우고 있고 신우는 놀고 먹기만 하면서 저에게 훈수질을 하는 거예요. 맞벌이를 해도 키우기가 힘든데 왜 벌써 그만두려고 하냐부터 시작해서 여자가 일하기 싫어하면 애도 나중에 게으르게 자란다던데 조카 망치는 거 아니냐는 둥 이상한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한 번씩 저도 그런 말을 듣고 있으면 화가 나서 그러는 고모는 집에서 놀고 먹는데 애들 다 망치는 거 아니냐고 해버린 적도 있어요. 나이도 저랑 몇 살 차이도 안 나는 사람이 인생을 다 산 것처럼 하니까 열받잖아요. 그러면 또 자기는 그래도 부업도 하면서 지낸다고, 그리고 애들 낳기 전에는 근무를 계속했다고 하면서 더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이러니까 최대한 자주 안 마주치려고 했는데 제가 일을 그만두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때부터 주말마다 한 번씩 저희 집에 놀러와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하더라고요. 신우가 한마디를 하면 시어머니도 덩달아서 토를 달고 거기에 또 신우가 덧붙이고 하는 게 반복이었습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또 시어머니는 저한테 문제가 있어서 빨리 애가 들어서지 않는 거 아니냐고 하고 신우는 원래 노산이면 애가 쉽게 안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좀 잘 참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남편 앞에서 눈물을 흘린 적도 많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크게 받을지 몰랐다고 자기가 처리해 주겠다고 했어요. 남편 잘못이 아닌데 괜히 미안하더군요. 남편은 그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에게 강력하게 따로 말을 했고 그 뒤로부터는 안 오더라고요. 두 모녀 이야기를 안 들으니까 그제야 좀 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직장을 그만두기로 했고 남편의 제안에 따라서 목이랑 허리 관리를 위해서 한의원도 다니고 간단한 운동도 다녔어요. 서 있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 자세가 틀어져서 통증이 심했거든요. 그리고 애를 가지려면 허리도 건강해야 하니까 천천히 자세 교정도 하고 몸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고 시어머니 생신이 되었어요.
솔직히 속으로 얼마나 또 제 욕을 할까 걱정도 되었지만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미리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그동안 며느리로서 많이 챙겨주지 못한 것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좋은 식당도 빌리고 선물도 고급스러운 걸로 준비하려고 한다고요. 남편은 먼저 용기를 낸 저에게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돈은 자기가 다 낼 테니까 이번에 잘 준비해서 관계를 좋게 만들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워낙 명품도 좋아하고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면서 신경을 쓰는 편이라 가방이나 옷을 사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래서 백화점에 같이 쇼핑을 하면 어떠냐고 물어봤죠. 시어머니는 한 달 만에 전화를 건 며느리가 그런 제안을 하니까 좀 당황한 것 같았지만 좋은 걸 사준다고 하니까 냉큼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제가 픽업을 가겠다고 하고 아파트 앞으로 모시러 갔죠. 모닝커피도 한 잔 사서 준비해두고 앞자리도 따뜻하게 데워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신우도 쫄래쫄래 오더라고요.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본인이 시어머니인 줄 아는지 솔직히 왜 따라왔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백화점 간다고 고급 코트에 선글라스까지 싹 쓰고 왔더군요. 옳게, 나도 왔는데 괜찮지? 오랜만에 나도 백화점 구경 좀 하려고. 신우는 제가 준비한 모닝커피를 가져가더니 자기가 홀짝홀짝 마셨고 뭘 사야 할지 고민이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셋이 구경하러 가면 좋지 않겠냐고 쇼핑하고 점심도 먹자고 하는데 얼마나 열불이 터지던지 그냥 얼른 선물만 사주고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백화점에 도착해서 시어머니 코트를 좀 사드리려고 이리저리 구경하고 있는데 신우가 자꾸 옆에서 자기도 요즘 외출할 때 입을 옷이 없다느니 옷을 안 산지 너무 오래되어서 요새 디자인을 하나도 모르겠다느니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냥 시어머니 것만 계산을 해주고 나왔습니다. 100만 원 가까이 되는 코트였는데 시어머니도 오랜만에 마음에 들으셨는지 저에게 우리 아가 때문에 호강한다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신우는 제가 안 사줄 것이 보였는지 입이 쭉 나와서는 괜히 꾸미고 나왔다고 투덜거리더라고요. 오래 같이 있으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서로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시어머니 기분 좋을 때 딱 헤어지려고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식사는 다음에 대접할게요. 신랑이랑 같이 보는 건 어떨까요? 시어머니는 조금 실망한 기색이 있었지만 그래도 사준 선물이 있으니까 알겠다고 하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신우가 우리는 아침도 쫄쫄 굶고 지금 나온 건데 이대로 집에 보내는 게 예의냐고 하는 겁니다. 할 일이 있으면 얼마나 많다고, 직장도 그만둔 게 무슨 할 일이 있어서? 그러면서 시댁에 와서 제대로 밥상 한번 차려본 적도 없으면서 돈으로 퉁치면 되는 줄 아는가 보다고 말하더라고요. 어쩜 저렇게 손윗사람이 속이 좁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도 다음에 또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냥 오늘 맛있는 거 사 먹이고 분란 만들지 말지 싶어서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돈을 많이 써도 되냐면서 걱정했지만 옆에서 신우가 어차피 동생이 돈 벌어서 다 주는 걸 텐데 엄마가 왜 걱정하고 있냐고 했어요. 그러고는 세 사람밖에 안 되는데 메뉴를 5개나 시켜버리는 겁니다. 점원이 이거 다 드실 수 있냐고 물어봐도 왜 시킨다는데 난리냐면서 저에게 오늘 엄마 생일 기념이니까 다 먹으면 어떠냐고 했죠.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말아버렸어요. 파스타에다가 스테이크가 쫘르르 나오고 와인까지 시켜서 마시는데 저는 너무 기분이 상해서 음식이 조금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이나 마시고 샐러드나 몇 개 집어먹고 있는데 신우가 갑자기 그렇게 먹어서 애가 들어서겠냐고 하는 거예요. 몸 관리를 한다고 직장도 그만두더니 밥도 제대로 안 먹는구만. 무슨 아이를 낳겠다는 거야? 솔직히 말해봐. 그냥 집에서 쉬면서 남편 돈으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신우는 앞에 있는 모닝빵을 저에게 툭 던지더니 입맛 없으면 이거라도 먹으라고 했고 저는 순간 확 열이 받아서 한마디 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먹는데 지금은 입맛이 없네요. 비위가 상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신우가 먹던 포크를 내려두더니 지금 자기한테 말한 거냐고 이게 무슨 말버릇이냐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예 대놓고 저랑 싸우겠다는 태도여서 저도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속에 있던 말을 다 꺼내서 해버렸네요. 그러면 저한테 먼저 시비 건 거 아니세요? 제가 지금까지 참다 이제서야 말을 하는 건데 왜 말을 그따위로 하세요? 뭐 저랑 원수지간이세요?
집안 손윗사람이면 존경받을 수 있게 좀 행동을 해야지. 아랫사람 기 다 죽여놓고 기분 상하면 삐진 티 다 내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형님이 시어머니예요?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던 제가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기 시작하니까 꽤 놀란 눈치더군요. 말을 못해서 안 한 게 아니었는데 저를 물러본 거겠죠. 신우는 저한테 삿대질하면서 자기가 저희 남편한테 그동안 해준 게 얼만데 이렇게 대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남편한테 다 말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처는 이렇게 싸가지 없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동생 팔자가 꼬여서 이런 것을 만났는지 불쌍하다고 하는 거예요. 전처를 꺼내는 거는 진짜 선 넘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신우가 손에 잡고 있던 와인을 얼굴에 부어버리고는 싸구려 집안에 고급 며느리가 들어오기를 바랐냐면서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라고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솔직히 제가 너무했다 싶긴 해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저 말버릇이며 태도가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도 이 상황을 보면서 저한테 싸가지 없이 이게 무슨 짓이냐고 했지만 그냥 무시했고 집에 오는 길에 엉엉 울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거의 지쳐서 쓰러지듯이 잠이 들었는데 남편이 저를 흔들어서 깨우더라고요. 벌써 5시간이나 지나 있었고 남편은 퉁퉁 부은 얼굴로 누워있는 저를 보고는 걱정이 되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다정한 남편의 말에 다시 눈물이 나서 엉엉 울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을 해버렸어요. 남편도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생각했는지 얼굴이 어두워지더군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시댁에 가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옷 입고 다녀오자. 이거는 정확하게 말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 내 와이프 건드리는 사람 누구든 나는 안 참아. 단호한 신랑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어서 옷을 입고 시댁으로 갔고 남편은 다짜고짜 왜 우리 와이프 눈에 눈물 나게 했냐고 따졌습니다. 신우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지금 어디라고 와서 와이프 편을 들고 있냐고 했고 시어머니도 웃기지도 않는다고 배 아파서 낳은 아들놈이 이제는 자기 가족한테 뭐라고 한다면서 소리를 질렀죠. 남편은 이 말을 듣더니 배 아파서 낳아준 건 고마운데 그만큼 나한테서 가져간 돈도 많지 않냐면서 첫 번째 와이프도 시집살이 시켜서 그렇게 괴롭히더니 지금 또 그러냐고 맞받아쳤습니다. 알고 보니 전처한테도 이 난리를 쳤나 봐요. 남편은 우리 와이프 지금 임신 중이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손자를 낳더라도 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월에 70만 원씩 줬던 것도 다 끊을 거니까 연락도 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치고 저랑 같이 나왔어요. 저는 시댁 눈치를 어느 정도는 볼 것 같았던 남편이 온전히 제 편이 되어주니까 정말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고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미 우리가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1순위는 우리 둘 아니냐면서 서럽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죠. 시댁에서는 이제 돈줄도 끊기고 남편이 자기들 편이 아닌 것 같다고 느끼니까 불안했는지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해댔습니다. 물론 남편은 하나도 받지 않고 다 거절했고요. 그리고 저에게도 연락해오는 게 있으면 답하지 말고 두라고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미국으로 간 고모부도 신우의 더러운 성격 때문에 이혼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누나가 자기 결혼 생활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참견인지 모르겠다고 했고 신우랑 시어머니가 서로 탓을 하며 싸우고 있다고 전해줬습니다. 저랑은 상관이 없는데 남편이랑은 멀어진 게 큰 타격이었겠죠. 하여튼 저는 그 이후로 편안하게 제 몸 관리만 하고 살고 있고 지금은 임신 6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태어날 아이랑 남편만 생각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요. 시댁이랑 연락을 뚝 끊으니까 밥도 잘 들어가고 잠도 잘 자고 있습니다. 아침에 남편 출근 준비해주고 혼자서 뜨개질도 하고 산책도 하면서 건강하게 살고 있고 주변에서도 얼굴이 좋아졌다고 아주 난리예요. 역시 시댁은 멀리해야 신상에 좋은 게 맞나 봅니다. 친정부모님이 속상해 하실까봐 결혼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한마디도 안 하고 꾹 참고 있었는데 아무한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으니까 속도 시원하고 좋네요. 여러분도 주변에 괴롭게 하는 인간관계 있으면 싹 정리하고 편안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기 큰 허물은 숨겨놓고 남의 작은 허물 가지고 난리치는 것들이 있어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인간들인데 가족들한테도 여지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손절만이 답인 것 같은데 결단 잘 내리셨네요. 가만히나 있으면 될 걸 괜히 못된 짓 해서 굴러들어오는 목을 차버리는 건
팔자에 복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 걸까요?